그래서 손을 빨면서 잠을 잘 자는 것과 손을 못 빨게 해서 잠을 못 자는 것을 비교해 보자면 안녕하세요, 알짜 멤버 여러분. 오늘 이 손빨기 관련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저희 커뮤니티에서 손빨기 좀 다뤄달라고 문의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손빨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린 원령의 아기들은 사실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는 네. 빨기 반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분갈적 꼭지를 쓰기도 하고 또 아기가 스스로 손을 빨기도 하는데요. 양육자분들이 저희 알잠을 비롯해 다양한 육아 정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손빨기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정말 많아요. 경험치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손빨기는 안 좋아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수장님과 팀장님 의견은 혹시 어떠실까요? 손빨기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네. 발달 단계에서 너무 정상적인 일이고 손을 빨면서 스스로 진정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손을 빨면서 잠을 잘 자는 것과 네. 손을 못 빨게 해서 잠을 못 자는 것을 비교해 보자면 손을 빨면서 잠을 잘 그죠. 자는 게 훨씬 맞아요. 몇 천 배, 몇만 배 낫습니다. 네. 다만 손빨기를 너무 오래도록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너무 세게 빠는 거 요거를 조심해야 되고 네. 더러운 손을 빠는 거 요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네. 저희 둘째가 손을 정말 맛있게 잘 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손을 빨고 잘 잘 때는 좋았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끊으려고 했을 때가 이제 제가 그동안에 너무 많은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아이를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무지함 때문에 아이가 좀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아이가 손을 빨고 탐색을 하고 이완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부정적인 나중에 끊을까를 먼저 고민을 하시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잘 자고 잠을 위해서 이완도 잘 되고 연장이 잘 된다. 그러면 빨기호구가 어느 기간 동안에는 이제 좀 많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좋고 소아님께서 강조하셨던 위생 문제 그리고 너무 심하게 빨면 상처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를 대신할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손가락을 빨고 잔다라고 하면은 언제까지 빨아도 될까요? 인면을 위해서만 빤다고 하면 정말로 잠들 때만 잠깐 빤다고 하면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인들 중에 손가락 빨고 자는 사람 있나요? 다 시기가 되면 끊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인면을 위해서만 살짝 빤다고 한다면 아예 별로 고민하지 마세요. 네. 2살이 넘어서도 많이 세게 빤다 그러면 잇몸이 튀어나올 수 있고 교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요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 2살 이후에도 그렇게 세게 빤다 그러면 다른 진정 방법을 아이가 모를 수 있어요. 네. 뭘 다른 걸 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24개월을 강조하는 거는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좀 오래 빨았더니 한 7살쯤 되면 치과 검진이 나오거든요. 간단히 선생님이 뭐 누구야 너 손가락 빨고 잤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강 구조가 살짝 그 티가 나는 것 그래서 같더라고요. 교정해야 했어요? 아니요 그 그 정도는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네. 아. 잠이 올 때만 빨았고 그다음에 새벽녘에 이제 잠을 저도 연장할 모르게. 때 본인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빨았던 거라.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소장님. 놀 때도 계속 빨고 있거나 맞아요. 아무 때나 빠는 거는 정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애가 낮에도 계속 빤다는 거는 손이 심심한 거예요. 네. 마음이 심심한 거고. 그래서 손을 빠니까 그거를 조심해야 합니다. 손가락에 바르는 약들 정말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센가 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크게 효과는 없어요. 한 번만 참고 그럼요. 빨아버리면 그 다음은 괜찮잖아요. 처음에 몇 번 빨면 이거 먹어버리니. 사라지거든요. 네. 또 빨고 또 빨고 하거든요. 네, 되게 바르는 거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 손가락에 조금 상처가 많이 났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아까랑도 조금 중복되는 말이긴 할 텐데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빨았다는 건 네. 뭘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그렇게 심하게 오래도록 상처가 날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긴 해야
해야 네. 되겠죠. 네네네. 장치 같은 걸 하기도 하잖아요. 네. 입안에 장치를 끼기도 하고 맞아요. 손에 뭘 씌우기도 하고 이제 그 정도면은 적극적으로 손가락을 안 빨게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수면이라는 건 여러분 그 손가락 빨기를 처음에 내버려 두는 거는 잠을 잘 자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잘 경험해 보면 수면 습관은 들이기 나름이에요. 이제 나이가 맞아요. 좀 들어서 바꾸려고 하면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때도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면 습관이 바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손가락을 빠는 거에 대해서 양육자가 너무 불안감이 있다면 한 5, 6개월 됐을 때 애착 물건을 좀 만들어주면 훨씬 손가락을 빨기보다 그 애착 물건을 만진다든지 껴안고 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손이 입으로 가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빠는 시간이 좀 오래 지속이 됐다고 하면 24개월 두 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대화가 티키타카가 되기 때문에 아이랑 충분히 조절해가면서 이 빠는 욕구를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손이 상처가 심하게 날 정도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욕구 해결을 손빨기로 뭐 다 충족시키고 맞아요. 있는지를 한번 저는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낮에 이 아이가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고 엄마나 양육자가 충분히 관심을 보여줬다던가 했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상담 케이스들을 지켜보면은 손빨기를 시작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상처날 정도로 빠른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맞아요. 정말 어렵어요. 드물기 때문에 아이는 발달 상황에 따라서 그 시기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손빨기도 네. 줄고 빨기 욕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네. 손빨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터득했다라고 한다면 우와 우리 아이 진짜 대단하다 손빨기 기술을 터득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드디어 스스로 잠드는 방법을 알았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는 네. 게 먼저인 거죠.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